워럽 반갑습니다. 비트 갱서입니다. 현재 시간 2월 26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비트코인 4,758만원. 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르고, 아크, 골렘, 센티넬 프로토콜 이런 코인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왜 계속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알트코인들 설명도 좀 드리고, 그 전에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어제 계속해서 지금 저항 받아주던 라인이 원화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 4,800만원 라인을 윗꼬리의 형식으로 오늘 오전에 윗꼬리를 달아주고 현재는 약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눌리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4,670만원 라인, 4,670만원 라인까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꼬리 형식으로 빼지 않고 몸통의 형식으로 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반등분이 나오더라도 저는 종목은 익절이든 손절이든 현금화를 해서 좀 더 지켜보고 장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저항 라인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라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몸통으로, 이 꼬리 형식으로 바로 말아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몸통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말아 올리더라도 이렇게 깼던 봉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라인에서 잡더라도 몸통으로 깨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몸통으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반등분에서 저는 종목은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만약에 몸통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단순히 꼬리의 형식으로, 4시간 봉상 꼬리 형식으로 개미를 터는 형식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종목은 홀딩하면서 시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충분히 상승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좀 종목을 진입을 했던 이유가 3일 전에 이 전쟁 이슈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슈로 고점에서 저점 대비 이 라인이 마이너스 14%까지 빠져줬던, 실제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까 정말 큰 폭으로 패닉셀이 많이 나와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 말아 올려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플러스 약 10%까지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도 정말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이 빨리 끝났구나, 텔레그램 이런 거로 뉴스 같은 거를 좀 살펴봤었는데, 전쟁 이슈가 끝난 건 아니고, 그날 새벽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 바이든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긴 하겠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책임감 없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세계 전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다, 그런 막연한 불안 심리가 좀 해결이 되면서 반등분이 보여진 거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우선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나스닥이랑 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분을 보여주고, 저도 이 부분에서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사실 저도 종목을 진입을 했을 때 제 전체 시드에서 30%만 종목을 진입했던 게, 머리로는 상승을 외치고 있지만 이 가슴으로는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종목을 100%로 좀 진입을 해도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좀 있어가지고 좀 소액으로만 진입을 우선 한 상태입니다. 종목 진입 근거에 있어서는 이 라인이, 이 거래량이 이 한 사이클로 봤을 때 작년 7월달 그리고 지금의 2월달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한 사이클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 주었고, 이 거래량 수치가 이 최근에 이 7개월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의 거래량 수치가 나와줬을 때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시켜 줬고, 그리고 지금 수치에 음봉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하락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음봉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하락이 나와주었고, 여기서도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으로 나와줬는데, 단기적으로 동일한 수치의 음봉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거래량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 장세는 유지하다, 지금의 추세를 충분히 전환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량이 나와주었다, 좀 이렇게 보면서 종목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 1시경에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자산 매입은 3월 초에 종료를 하겠다, 결국 이 테이퍼링을 3월 초 중으로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넘지만 노동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두 번째로는 단기 인플레이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사태, 코로나 팬데믹이 나온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상치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 어쩌면 최근에 금리 인상을 올리는 포인트를 0.5%로 증가를 시킬 거다라는 입장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0.5%가 아니라 0.25%로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호재로 반응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전일 상승폭을 보여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1월 초에 발표한 대로 올 하반기, 올 말에 이 양적 긴축은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시각이 일치를 했다. 자, 다시 정리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3월에 자산 매입 축소가 종료가 된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0.5%가 아니라 0.25%의 금리 인상의 수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올해 말에는 이 금리 인상만으로 통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양적 긴축은 거의 무조건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 나스닥 지수는 크게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장에 당연히 충격을 주겠지만 지금의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떨어진다라고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진짜 무조건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그냥 비트코인 그냥 숏 잡고 아마 다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정답은 없고, 이 역시도 FOMC가 돼 봐야지, 실제 그 상황에 와 봐야지 결과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좀 차트에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시나리오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승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승 관점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 주봉이 양봉 마감의 여부와 3일 뒤 마감되는 월봉 마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월봉까지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시드를 넣어서 알트를 좀 더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월봉의 관점에서도 지금 도지형 캔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봉이 양봉을 보여주는 도지형 캔들로 종가를 마감해준다라고 하면은 도지형 캔들이 추세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캔들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도지형 음봉이 나왔을 때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하락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음봉이 나와주고 처음 나와주는 이 양봉도지 캔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정리를 드리고, 자, 테더 도미넌스도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 라인 5.27%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이 테더 도미넌스를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었을 때,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으면은 비트코인이랑 상당히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코인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보다는 종목을 진입을 한다라는 거고, 종목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상승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어 봤을 때 현재 구간이 5월에서 7월, 그리고 이 7월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바닥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이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최고점 라인인 5.53%를 한 번도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에서는 추가적인 도미넌스의 상승보다는 이 단기적으로라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또 반등분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5.27포인트 라인에서 지금 저항 받아주고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테더 도미넌스가 약 4.49포인트 현재 이 매물대 라인에서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반응은 좋지만 쉽게 지금 매수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이 전쟁 이슈, 아무래도 이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사실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빨리 좀 전쟁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진짜 좀 불장다운 또 불장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분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올라와 주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분을 크게 못 보여주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처럼 잡코인 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보다는 뭐 아르고도 시가총액이 1000조, 아크도 1600, 골렘 7000, 비트코인 골드도 6000, 센티넬 프로토콜 뭐 680억. 저는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양봉 전환 해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번 주에 알트코인 주봉이 전봉의 고점을 넘긴 코인들, 지금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직전봉의 음봉을 넘겨주는 주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알트코인 주봉이 직전봉의 음봉을 넘겨주는 양봉의 형태로 마감해주는 코인들은 다음 주에도 충분히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처럼 이번 주가 아직 2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코인도 지금 현재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1165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이 전봉 음봉의 종가 라인으로 잡았을 때 가져가야 될 손실률은 약 3.3%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베팅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직전봉의 고점 라인 최소 12%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의 주봉상 이 직전봉의 음봉을 넘겨주는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코인보다는 차라리 직전봉의 음봉을 넘겨주고 종가 마감을 해주는 코인들 위주로 매수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현재 힘도 좋고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상승의 힘이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진입을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골렘을 30% 수익 보고 더 홀딩할까 하다가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이 깨져서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구간이랑 비슷하게 지금 펌핑이 나왔을 때가 이때 구간 11월 25일이랑 현재 지금 2월 26일 이때 구간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 가지 좀 버릇이 생긴 게, 좀 이렇게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은 제 좀 비밀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다가 좀 적어놓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이때가 제가 왜 좀 재밌게 봐서 이거를 좀 노트에다 적어놨었냐면은, 이때가 11월 26일날 30%로 종가 마감을 하고 저점 대비 고점이 약 54%까지 상승이 나와줬던 구간입니다. 이때가 비트코인이 어땠냐면은, 비트코인은 11월 26일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8%까지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줬던 그 시기였는데, 이때가 제가 메모했던 게 뭐냐면, 30분봉으로 봤을 때, 자, 피보나치 확장을 활용을 했을 때 반등분에 대해서 1구간까지 조정을 보여주고 1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피보나치 확장을 활용을 하는 법은 여기 보조지표에 보면은, 자,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도 있고, 우선 피보나치 확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피보나치 확장을 눌러주고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이 저점과 하나의 파동, 한 개의 고점 라인과 이후에 조정 바닥 라인을 그려줬을 때, 그때 우리가 지지랑 저항 라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찍고, 그리고 고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구간을 보면은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유의미한 라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받아주고, 지지받아주지 못하면 크게 빠져주는 라인, 여기서도 지지받아주고 지지받지 못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45K 라인, 가장 중요한 라인, 이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큰 하락, 그리고 이 라인,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 0구간,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 확장을 알트코인에 적용을 해봤을 때, 자, 골렘에 적용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게 11월 26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골렘이 1구간까지 지지를 받아줬을 때, 1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를 저점으로 두고 단기 고점, 그리고 조정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피보나치 확장으로 봤을 때 여기를 찍고,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이 저점 라인을 찍어줬을 때, 골렘이 여기서 이 1구간까지 여기까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를 강하게 받아준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줬을 때 그때 골렘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분이 37%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거를 현재 구간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현재 구간 골렘 30분봉 차트이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배워봤던 피보나치 확장을 현재 구간에 적용을 해봤을 때, 자, 골렘이 이 저점과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고점, 그리고 조정받아줬던 라인을 그려줬을 때 현재 여기도 1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 구간에서. 실제 제가 이 골렘 진입은 오늘 아침에 7시 40분쯤에 이 라인에서 진입했는데 평단이 약 580원쯤에서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진입을 했던 근거도 사실 이 1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마이너스 6%를 감당을 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더 이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베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37%까지 보여주는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진입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상승이 잘 나와주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많이 높은 수익이었는데,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라인은 1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1 구간을 그 다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다시 또 대입해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추가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의 확장 되돌림이 1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실제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를 저점 라인으로 잡고 고점을 잡고 여기에서 조정 받아줬을 때 1 구간을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면은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우리의 기준점이 생겼었는데, 사실 여기를 이탈을 하고 30분 봉상 여기서 몸통 마감을 해줬는데, 사실 여기서도 꼬리로만 마감을 해주면, 꼬리로 그냥 뺐다가 바로 말아 올려주면 좀 버텨보려 했었는데, 아예 몸통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추가 하락이 나와줬을 때 여기서 이절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골렘이 다시 또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이 1 구간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또 이 라인을 손절 라인 잡고 종목을 진입을 할 계획이고, 손익비적으로 이 리스크를 감당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 코인이 파워레저인데, 파워레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었죠?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전쟁 이슈로 여기서 아래로 몸통 마감해주는 그림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아래 몸통 마감해주면은 손절 또는 익절로 대응을 하고 다시 이 위로 진입을 했을 때 다시 종목을 진입을 해라.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또 손익비적인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진입하는 게 정말 괜찮은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다시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뚫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게, 파워레저가 월봉으로 봤을 때 12월에 나왔던 월봉 캔들이 이 직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직전봉의 이 고점에서 갇히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저항을 받아주는, 이렇게 수렴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와줄 거다. 그리고 현재의 차트가 비트코인 SV 과거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도 파워레저가 이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여기서 상단 라인을 윗꼬리 형식으로, 이 매집봉의 형식으로 계속 월봉상 마감해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강한 시세 분출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 이때도 거의 뭐 180%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서도 파워레저가 이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이 라인에서 계속 꼬리 형식으로 이 위 매물대 라인을 찔러보는 그런 그림, 월봉상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크게 시세 분출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하지만 이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을, 손절 라인을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월봉상으로 이 과거 차트로 이 아이오타를 봤을 때도 아이오타가 이 삼각 수렴형 그림을 그려주다가 월봉상 수렴을 하다가 이 하단 라인을 이탈을 해줬을 때, 이때 크게 가격이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고점 대비 가격대를 보면은 고점 대비 저점이 약 65%까지 빠지는 흐름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워레저는 이 하단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기에는 정말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게 헌트인데, 이 헌트 코인이 비트코인이 반등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올라와줄 그런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헌트가 지금 이 매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 때 외봉의 형태로 물량을 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레이뎁을 대표적인 예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장대로 이렇게 윗꼬리 형식으로 말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력이라는 놈들도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한 번 더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특히 다음 봉에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면서 이런 라인에서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이런 데서 시간을 끌면서 물량을 넘기게 되는데, 지금 헌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냥 매집봉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여기서 저는 여기서 좀 물량이 많이 털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부터 봤었던 코인인데, 거래량만 봐도 이런 부분에서만 지금 거래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사실 다 털린 줄 알았지만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추가적인 가격 펌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 적습니다. 이 낮은 거래량으로 지금 이 가격 시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서 가격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쥐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 그리고 헌트 코인을 이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해봤을 때 가져가야 되는 이 마지막 손절 라인은 666원이랑 590원이다.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헌트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분 펌핑을 주는 흐름이 계속 나와주지만, 펌핑을 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이 약세장으로 빠졌을 때 펀트는 그냥 좀 계속해서 빠지게 그냥 두는 그런 코인입니다. 펀트가 이런데 빠져줬을 때 여기서 계속 물량을 매집하면서 한 번 더 펌핑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들이고, 여기서도 그냥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매집해서 상승분을 보여줬던 코인인데, 결국은 그게 뭔 말이냐면 세력들이 봤을 때도 가장 헌트가 매력적인 구간이 666원이랑 59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이 버텨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저는 잡았던 거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헌트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이때쯤이었는데 사실 이때가 손익비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손절 라인으로 가져갔을 때 손익비가 마이너스 19%에서 최대는 마이너스 30%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물리면서 좀 가져가겠다,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물량 모아가겠다 라고 말씀드려놓고 지금 상승분이 좀 너무 빨리 나와주고 있어서 사실 지금 종목을 진입을 하긴 했는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은 추가 진입해서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계속 좀 쭉 홀딩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업비트가 좀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손절을 했거나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크게 빠져줬을 때 손절로 대응을 했거나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매수 근거를 잡기가 어려워서 좀 종목을 진입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라도 지금 종목 진입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지금 조급함을 느끼시면서 기준점 없이 진입하시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있고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있듯이 결국에는 끝없는 이런 상승보다는 지금에서는 상승이 나와주고 더 가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정, 이 눌림이 나와주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줄 겁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올라가는 코인에 급하게 기준점 없이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지금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아직 전쟁 이슈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혹시라도 종목 진입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좀 더 기다려도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지키는 것 역시도 하나의 트레이딩의 전략입니다. 저 역시도 추가 시드 진입은 대기 중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좀 이후에도 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제가 또 새로운 관점, 더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안전한 주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